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앞으로 전국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원영섭 변호사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어요. 그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봐야겠는데 먼저 원영섭 변호사님. 굉장히 좀 짧게 끝났고요. 그리고 짧게 끝난 거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다 들어갔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 위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그 국민들께서 놀라신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우려를 하고 약간 가짜뉴스 형태로도 떠돌고 다니는 이야기가 2차 비상계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내셨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내란죄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도 있는 탄핵 소추 의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 탄핵 소추 표결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장 큰 이제 사건이죠. 이 사건과 관련한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정치적으로 후속해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논의를 하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차피 대통령이 내란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탄핵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담화를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진정성은 없었고 지금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용도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임기를 포함해서 당에 위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말만 있지 임기를 어떻게 위임하겠다는 건지 뭐 퇴진을 어떻게 뭐 6개월 이후에는 퇴진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하야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위기는 모면하고 또 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것은 또 막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뭐 추경호 원내대표, 뭐 국무총리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책임하죠. 국회의원을 위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분인데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대통령의 직임은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은 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맡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이승훈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무 정지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야당이 했거든요 오늘. 그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 결국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 표결에 그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에도 뭐 낮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당론으로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수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비치셨던 조경태 의원도 그 당론에 따르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이나 뭐 기타 뭐 일부 친한계로 분류되시는 분들까지도 본인들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속보를 나온 걸 보니까 장동혁 의원 최고위원이시죠. 그분도 이제 특검과 그리고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통과되는 일이 있으면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던지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 탄핵에 대한 부분만큼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탄핵 표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결국 투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분위기나 당론이나 그것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그 향후를 풀어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당의 기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여당 분위기를 좀 보면서 야당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범죄가 뇌물죄가 아니잖아요. 뭐 국가를 상대로 국가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계엄을 거의 하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그냥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동훈 여당 대표까지도 체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위헌적인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내각을 구성해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거 굉장히 불법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좋다 생각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실은 탄핵으로 가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하거나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중요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수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특전사도 그렇고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홍장현 국정원 1차장도 그렇고 다 지금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번에는 대통령을 보호하거나 비호하거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고 보고 결국에는 탄핵 절차보다도 검찰 수사 절차가 또는 특검 절차가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막으려고 자신들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안 했지만 검찰 수사가 더 빨라버리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뭐 사정은 이해돼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하면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싶겠지만 시간은 얼마나 끌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도 이제 시작된 상황인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리고 또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고발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이제 좀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일수록 그래도 이제 야당에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란죄라는 게 대통령의 직에 있을 때도 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뭐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최대 규모의 그런 수사본부를 차렸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직에서 내려와야 만약 수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한 문제들은 뭐 굳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수사가 가능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탄핵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연을 했어요. 과연 그 탄핵으로 헌정을 변화시키고 중단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출범했던 그런 정부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른 국민을 위한 정부였느냐, 민생이 나아졌느냐 그런 생각을 또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20년 간다 그랬지만 결국 이제 정권이 교체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은 탄핵 소추를 해 나가는 이런 의결 절차가 조금 그 적법 절차를 위배한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그 탄핵이라는 거는 형사 절차가 아닌 그 징계 절차입니다. 행정 징계 절차예요. 탄핵의 결론은 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을 뭐 3개월 정직을 시키려고 그래도 청문 절차라든지 조사 절차라든지 소명 절차라든지 다 거쳐야 되거든요. 행정법원에서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 위배를 통해 가지고 그 징계 절차가 징계라는 그 결론이 무효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그때 터지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그게 이제 뭐 검찰 수사든 이런 공적인 국회의 조사든 공적인 조사 절차가 최소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 탄핵 소추 절차에서는 비상계엄 하자마자 그 다음날 지금 소추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법 절차라는 기본적인 징계 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생략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법화 탄핵 소추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는 반드시 지금 현재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이 이슈가 매몰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훈 네, 부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 탄핵 절차가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헌법에 기재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원영섭 변호사님 말대로 할 거면 개헌을 하셔야 돼요. 헌법상 절차는 직무만 정지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탄핵 소추를 통해서. 왜 정지시켜야 되냐? 아니,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고 군인을 보낸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칼을 들고 가서 체포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를 체포합니까? 국회의장을 체포합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대통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나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습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외국에 누가 나갑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만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누가 만납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인 것처럼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올 겁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6개월만 더 버티자, 1년만 더 버티자. 6개월, 1년 버티고 나서요, 국민의힘이 정권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만약에 6개월을 이 상황으로 버틴다? 국민의힘 당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심각한 상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기이한 행동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조롱을 받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뭐 지금은 대통령이 설득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득해서 본인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도 만나서 막 수습하겠다고 하는데요. 경제가 수습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혼란 상태로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경제 파탄이 나요. 그리고 외국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외국에서 관광객이 지금 오겠어요? 그리고 외교 사절에 오겠습니까?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굴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탄핵 절차로 가서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킨 이후에 합법적인 권한 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끔 하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신속하게 이걸 마무리 지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민생 경제에 끼치는 피해, 또 국가적인 피해가 너무 커요. 대통령의 직무부터 당장 정지시켜야 이 수습의 길을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민주당의 시각은 민주당의 시각이 있고, 하지만 그 국민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번 비상계엄에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인들이 뭐 총을 들고 들어갔다. 계엄은 원래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비상계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포조를 보냈다. 그 체포조를 보냈다라는 건 지금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뭐 누굴 13명을 체포해라고 했다 그러는데, 홍장원 1차장은 그 해외 정보 파트입니다. 해외 정보 파트라서 그 본인의 그런 직할 직원들이 아예 그 외국에 나가 있지 국내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태용 원장 같은 그 대통령하고 훨씬 더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원장을 제끼고 그리고 나서 해외 정보 파트에 있는 국정원 1차장한테 국정원 2차장이 국내 정보입니다. 1차장한테 그걸 지시한다. 체포를. 그리고 13명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 그러는데, 당대표 1명 체포하려고 해도 대규모의 그런 어떤 부대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국회의장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체포를 했다라고 지시를 한다는 건지 일단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홍장원 1차장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한테 뭐 방첩사령관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데,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후배예요. 오히려 더 친하다면 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충암고 후배한테 직접 전화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한테 굳이 조태용 원장도 제끼고 그 방첩사령관 충암고 후배도 제끼고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없애서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굴 체포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수사권이 있어야만 체포라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조태영 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위에 출석해가지고 이야기를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지금 그 출석을 안 했어요. 아니 공식적인 절차,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위 절차를 해서 밝혀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안 하는 거냐? 이 중요한 사항의 일신상의 이유로 그것도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제2의 생태탕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이 맥락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뭐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끌어내려라는 그 국회에서 끌어내려라는 이 말은 체포에 대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체포는 뭘까요? 체포는 범죄자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다른데 못 도망치게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의 공간에 일정 수준 유형력을 행사해서 붙잡아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끌어내려라. 국회에서 끌어내려라. 이거는 국회에서만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끌어내려진 사람이 뭐 미국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아니면 부산을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체포인가요? 그러니까 끌어내려라는 말을 법률상의 체포라는 개념하고 혼동돼서 자꾸 그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물론 이게 그 수사본부에서 이거는 조사가 명명백백하게 네,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은폐하거나 은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밝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만 가지고 어떤 체포를 시켰다 아니면 또 그 체포를 지시했다 이거는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다. 예, 그렇게 원영섭 말씀을 변호사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짧게라도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영섭 변호사님이 변호사들도 이 헌법 공부를 많이 못해요. 저도 헌법을 잘 못해요. 저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부는 이번에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치안으로서 경찰력으로서 치안이 유지되지 않을 때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필요가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였어요. 국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핸드폰은 다 통화가 되고 국민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것도 아니고 방송국을 습격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평온한 상태에서 경찰조차도 필요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흥분해가지고 군인을 끌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한 게 아니다. 누구는 말은 이렇고 누구 말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국회에는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잖아요. 150명만 있으면 됩니다. 계엄 해제 요구권은. 그러면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면 계엄을 했으면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헌적인 계엄을 했는데 계엄이 한두 시간 만에 해제돼 버리면 대통령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엄 해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게끔 국회의사당을 먼저 막고 그리고 나서 포고력에 뭐가 있었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체포합니까? 불법이잖아요.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체포영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포고령에 정치인은 정치를 금지한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 국회의사당 앞에 있어? 정치하고 있네? 체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포하고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체포하죠? 정치인이 정치를 금지했는데 왜 너 국회의사당 안에 있어? 너 체포해야 돼. 라고 체포하는 거예요. 계엄법에 국회의원은 현행법인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포고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의사당에 있으니까 정치를 했으니까 체포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코미디 같은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은 너무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데 조국 대표를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의료진이 지금 빨리 의료에 투입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조차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행정권과 사법부를 다 갖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1시간 30분 정도 뒤면 이제 국회 표결이 진행될 텐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처리한 다음에 이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국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늘 상황은 예상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 걸까요? 원영석 변호사님? 아무래도 예. 지금 이제 그 반대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이제 어제부터 의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 9시부터 의총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자가 뭐 이 상황과 단순히 이제 그 표결이라는 상황을 넘어서서 예. 앞으로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국회의원들이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기도 하고 권리기도 합니다. 예. 그런 논의 속에서 이제 뭐 서로 다양한 그런 그 백과쟁명이 분출된다고 보여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그 의석수가 8석이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한 20석, 국민의힘이 120석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떤 대세가 형성되면서 흘러갈 것 같은데 8석이 이제 이탈을 하면 탄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 방대단론을 확정을 했다 그래도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단일 대우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탄핵에 대한 그 표결에서 그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게다가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보수 진영의 그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게 보수 진영만의 쓰나미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또 굉장히 좀 진영 논리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그런 정책적인 실패다 이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각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오늘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대통령께서 제물로 줄지는 모르겠어요. 탄핵은 어차피 부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도 양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수사하고 매몰차게 밀어붙였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도 같이 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있었을까? 저는 뭐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한없이 매몰차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의 지지지 세력들을 쪼그라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면 초과가 된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겨우 그냥 국민의힘이 대통령은 버렸겠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해 놓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뭐 김건희 여사를 제물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인 것들은 지금 이 비정상적인 국가 상태가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 재산 지키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어려워질 거라 이런 생각되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이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환율 올랐죠. 주식 폭락했죠. 코인 폭락했죠. 이게 다 수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 상태가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만 빨리 수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상황 원영섭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